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집을 지나쳐가는 비행기의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 또 지나가요. 여러분은 엑시드 4739층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고층 건물로 조성된 도시 전체입니다.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던 건축물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146m 높이였던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3800년 이상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습니다. 링컨 대성당은 1311년에 겨우 1m 차이로 대피라미드로부터 이 타이틀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는 워싱턴 기념비가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강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등장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고층 빌딩들이 지어지면서 그 타이틀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기록 보유자인 부르즈 칼리파로 이동할게요. 부르즈 칼리파는 163층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높고 에펠탑보다 약 3배 더 높습니다. 맑은 날에 96km 거리에서도 건물을 볼 수 있어요. 1층에서 전망대가 있는 124층까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1분 내에 이동합니다. 두바이의 상징 중 하나가 된 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 6년이 걸렸어요. 그 위치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모래에 무언가를 지어보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11만 톤 콘크리트 기초 아래에 192개의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로부터 수백만 톤의 모래를 가져왔어요. 네, 사막으로 모래를 더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래는 끝없는 먼지 폭풍 속에서 거의 눈처럼 늘컹거렸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모래는 덜 매끄럽고 건물을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됐어요. 콘크리트와 토양의 마찰 덕분에 이 더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초는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건축가가 새로운 기록 보유자가 될 또 다른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는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183m 더 높을 예정이에요. 완공되면 8만 톤의 강철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를 갖게 될 거예요. 제다 타워에는 59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고 그중 일부는 2층 엘리베이터가 될 겁니다. 고층 빌딩의 맨 아래 3분의 1은 사무실 공간, 다음 층들은 고급 호텔을 유치할 거고 나머지 167층은 아파트로 사용될 거예요. 건물의 좁아지는 실루엣은 바람과 중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베이스는 확실히 더 넓어질 거예요. 현재까지 건물의 3분의 1만 완공됐고 공사는 알려지지 않은 기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는 지질학이나 기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류는 모든 종류의 토양과 조건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미래의 고층 건물을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짓고 싶다면 건물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흙더미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 패드는 거대한 스프링 위에 세워질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땅은 흔들리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스프링은 그 움직임을 약화시키고 보상해요. 그래서 건물이 제자리에 머무르죠. 바람은 고층 빌딩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바람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고층 빌딩들은 바람에 흔들리거나 건물 표면에 바람이 부딪히는 대신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적절한 재료와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원하는 만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공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기지를 확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구의 모양이 구형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겠지만 심지어 그 정도 크기의 기지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마천루를 지탱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엑시드 4000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45% 높이에 달할 거예요. 후지산은 실제로 도쿄 항구에 지어질지도 모르는 이 건물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 건물 안에 존재하고 대부분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급자족 도시가 될 거예요. 이 도시는 최대 100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물 내부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거대한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엔지니어들은 전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그 건물은 800층으로 지어질 거기 때문에 꼭대기층과 아래층 사이에 엄청난 기압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 기압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가젯과 메커니즘의 작업을 가능하게 할 전원 케이블의 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기로 대체할 계획이에요. 건물의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건물의 바닥은 지름이 약 6km가 돼야 할 거예요. 이건 거대한 산의 바닥과 거의 같은 크기예요. 상단의 계구부는 공기와 자연광이 내부로 흐르게 하고 기초에 가해지는 하중을 가볍게 합니다. 엑스시드 4000은 현재 완전히 설계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완공되지는 않을 가장 큰 건물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신소재와 디자인 혁신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개념에 불과한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는 20km 높이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24개의 부르즈 칼리파를 서로 위에 올려놓은 높이예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SF 작가 닐 스티븐스는 이 고층 건물을 로켓 발사장으로 사용할 걸 제안했습니다. 저자는 공상과학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적절한 고급 강철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 건물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기술자들은 또한 이런 높이에서 매우 격렬해지는 바람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우주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 가기 위해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로켓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인간을 지구 표면으로부터 36,000km의 고도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거의 150년이 됐어요. 나사와 각국의 연구원들은 그것이 거의 실현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2045년까지 그것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 목표를 향한 첫 번째 큰 단계는 엘리베이터가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독특한 실험이 될 거고 실험에 사용되는 미니 엘리베이터는 미래 거대한 프로젝트의 원형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일반 케이블을 대체할 적절한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돼야 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울 거예요. 그래핀이라고 알려진 초강력 물질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만드는 건 한 가지 과제일 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주 파편이에요. 지구를 공전하는 로켓과 우주선의 조각들이 충돌할 경우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첫 번째 발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 가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우주 탐험의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유후!